레스토랑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40년 전 그 얼굴이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장태식.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수 아버지 박영호입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어요. 장태식입니다. 그 사람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어 보였어요. 날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기억하지만 모른 척하는 건가? 그 순간 저는 22이었던 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야, 박영호. 왜 대답을 안 해? 허리띠로 맞던 그 아픔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내 덕분에 우리 중대가 욕먹잖아. 이유도 모른 채 당해야 했던 모욕과 굴욕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아들의 상견례 자리였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운명의 장난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박영호 62살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일군 기업가이자 한 아들의 아버지죠.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넌 성공했어. 부족한 게 뭐냐? 30살에 빈손으로 시작한 공장이 이제는 수백 명이 일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경기도 외곽산업단지 한복판에 자리 잡은 6층짜리 사옥, 그 꼭대기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언제 봐도 뿌듯하죠.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40년 전 그 얼굴이 겹쳐 보이거든요. 22이었던 군 시절, 상병 계급장을 달고도 늘 움츠러들어 있던 그 얼굴 말입니다. 그때의 기억은 잊은 줄 알았어요. 성공한 지금 그런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 달 전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 진수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34신 진수는 대형 로펌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변호사예요. 제가 물려줄 회사보다는 본인 실력으로 살아가겠다며 법조계로 진출한 아이죠. 무슨 소식인데? 아내 경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결혼하려고요. 그 순간 숟가락을 든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기쁜 마음이 먼저였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도 스며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느낌이요. 어머, 정말? 언제부터 사귀었던 거야? 경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1년 정도 됐어요. 이름은 예진이고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좋은 아이구나. 언제 데려와 볼 수 있을까? 제가 물었을 때 진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 조금 고민이 있어요. 예진이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아, 이런 고민이었구나. 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여기까지 왔으니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괜찮다. 사람이 중요하지, 집안이 뭐가 중요하냐. 제 말에 진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그럼 다음 주말에 상견례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신도시 내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죠.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좋은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 그리고 곧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설렘이 컸거든요. 회사 일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요? 경자가 며칠 전부터 고민하더군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정성이 담긴 걸로 하자. 그럼 제가 직접 만든 한과는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경자는 몇 년 전부터 전통 과자 만들기에 관심이 생겨서 배우고 있었거든요. 정성스럽게 만든 한과 세트를 예쁜 상자에 담아 준비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괜히 잠이 안 왔어요. 신경이 쓰였달까요? 아들의 첫 상견례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죠. 긴장돼? 옆에서 경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설레는 거지. 하지만 정말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유독 선명해 보였어요.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트럭들이 부품을 실어 나르는 풍경. 모든 게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정장을 갈아입었어요. 짙은 남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경자도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렸죠. 자, 그럼 출발할까? 오후 1시 반, 저희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경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아이일까? 진수가 좋다고 하니까 분명 괜찮은 아이겠지. 맞아요. 우리 아들 눈은 믿을만 하니까. 그때만 해도 저희는 정말 평범한 상견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대화하고 두 아이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그런 자리 말이에요. 호텔에 도착해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진수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응. 상대방은 아직 안 왔나? 조금 있으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운명의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40년의 시간을 단숨에 뛰어넘어 저를 그 지옥 같았던 군대 시절로 되돌려 놓은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장태식.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예전보다 작아 보였고 어깨도 구부정했지만 얼굴은 똑같았어요. 조금 주름이 늘었을 뿐 그때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진이라는 아가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진수 아버지 박영호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장태식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태식입니다. 그 사람도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어 보였어요. 날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기억하지만 모른 척 하는 건가? 자, 앉으시죠. 진수가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애써 숨기려고 했습니다. 예진이가 평소에 진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희 진수도 예진 씨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좋은 분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는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4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군대 이등병 시절, 상병 장태식은 저에게 악몽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유 없는 구타, 인격 모독, 온갖 굴욕적인 일들. 야, 박영호, 여기 와. 그때 그 목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어요. 회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예진이 물었습니다. 아,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직접 창업하신 건가요? 네, 30살 때 작은 공장으로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동요하고 있었어요.
장태식은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번엔 경자가 장태식에게 물었습니다. 택배 물류센터에서 야간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겁게 들렸어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경자의 말에 장태식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예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에는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정말 성실하세요. 밤낮으로 일하시거든요. 딸이 아버지를 감싸는 모습이 애틋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성실하다고 40년 전 그 사람의 모습을 아는 저로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거든요. 두 분이 언제부터 사귀었나요? 장태식이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1년 정도 됐어요. 진수가 대답했어요. 진수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예진이를 잘 챙겨주고요. 예진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이건 아이들의 일이야.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장태식을 보고 있으니 자꾸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야, 박영호. 왜 대답을 안 해? 허리띠로 맞던 그 아픔. 내 덕분에 우리 중대가 욕먹잖아. 이유도 모른 채 당해야 했던 모욕. 미안합니다, 상병님. 무릎 꿇고 빌던 그 굴욕.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자의 질문에 두 아이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서두를 필요는 없죠. 충분히 준비하고 하면 되니까요.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장태식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어깨는 굽어 있고 걸음걸이도 힘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왜?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서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장태식이 돌아와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에게 저는 그저 수많은 후임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장태식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자리를 정리할까요? 경자가 말했어요.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진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희도 즐거웠어요. 앞으로 자주 뵈어요. 경자도 따뜻하게 대답했죠.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장태식은 끝까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차에 올라타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장태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여보, 오늘 상견례 어땠어요? 경자가 물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았어. 짧게 대답하고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서재에 앉아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만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하지만 하필 그 사람의 딸과 제 아들이 연애를 하다니요.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저에게 주어진 시험인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40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군대 이등병 시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집이 가난해서 제대로 된 용돈도 없었고,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적응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저에게 상병 장태식은 늘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야, 박영호. 내무반 청소 다시 해. 네, 상병님. 이게 청소가 돼? 다시 해. 이유 없는 트집, 말도 안 되는 지적.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특히 기억나는 건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추운 날, 장태식은 저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야, 박영호. 나와. 네, 상병님. 내가 내 말을 무시했다며? 아니에요, 상병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주먹을 날렸습니다. 코에서 피가 났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계급이 높은 사람의 말에는 무조건 따라야 했거든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장태식은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추위에 떨며 밖에 서 있어야 했어요. 그때의 모욕감, 그때의 분노, 그때의 무력감,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경자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잠 안 와요? 응, 좀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상했어요. 경자는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라 제 상태를 금방 알아챘어요. 하지만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정말요? 경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요. 경자가 나간 후에도 저는 계속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가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가로등 불빛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성공한 후로는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사를 키우면서 돈을 벌면서 사회적 지위를 얻으면서 저는 점점 강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상처도 다 극복했다고 믿었고요. 하지만 장태식을 다시 만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때의 그 약한 이등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색도 창백했어요. 여보,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도 머릿속에는 온통 장태식 생각뿐이었어요. 직원들이 보고하는 내용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결정해야 할 일들도 미뤄두기만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나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아예 회의를 취소하고 회장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진수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장태식을 보는 순간 제가 받은 충격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수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어서 오세요. 응, 왔구나. 오늘 예진이랑 통화했는데 어제 상견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수의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 됐다고? 정말 그런 걸까? 그래, 좋은 아이 같더라.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진이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진수가 물었을 때 저는 잠깐 멈춰섰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과묵한 분 같더라. 결국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옆에서 경자가 조용히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되니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새벽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장태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나이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살그머니 열렸어요. 여보, 경자였습니다. 잠 안 와서 나왔어. 무슨 일이에요? 어제부터 계속 이상해요. 경자가 제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말해봐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경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라서 그런지 경자는 언제나 저의 마음을 알아주곤 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사람 말이야. 예진이 아버지요? 응.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을 아는 것 같아. 어디서요? 군대에서.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였거든요. 군대에서 경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나를 괴롭혔던 선임이야. 괴롭혔다고요? 경자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때 일을 이야기했어요. 40년 전 군대에서 당했던 일들, 장태식에게 받았던 상처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경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였구나. 경자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따뜻한 손길이 전해져 오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였군요. 경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때부터 난 달라졌어.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거구나. 경자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당신은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요. 경자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의 저는 성공한 기업가이고 장태식은 택배 야간 관리자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위치가 높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알아.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 당연하죠. 그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 경자가 저를 이해해주니까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진수에게 말해야 할까?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이들 일이니까. 경자의 말이 맞았어요. 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예진이는 좋은 아이 같던데요. 맞아, 괜찮은 아이 같아.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고 딸은 딸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경자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장태식을 보는 순간 느꼈던 그 감정을 잊기는 어려웠거든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당연하죠. 서두르지 마세요. 경자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 많이 했겠어요. 아니야, 괜찮았어.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자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거든요. 이제는 좀 내려놔요. 당신은 그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경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장태식보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마워, 들어줘서. 뭐요? 부부인데 당연한 거죠. 경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저희는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경자와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는 40년 전 그 시절이 나왔지만 예전만큼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경자가 옆에서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까 얼굴색이 조금 나아져 있었어요. 여전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좀 나아 보여요. 경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응, 고마워.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할 것 없으니까. 경자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어제보다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업무는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점심때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왜? 할 말이 있어서요. 진수의 목소리에 무언가 진지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 이상했던 걸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래, 집에서 보자. 네, 그럼 7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녁 7시 진수가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조금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 이상했던 것을 알아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진이와 결혼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그래,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진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예진이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아버지는 택배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장태식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되니까 묘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예진이인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진수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부모님까지 모셔야 하는 상황이니까 부담스러울 만했죠. 예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예진이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저희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 고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내 마음은 어떤데? 제가 물었을 때 진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진이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진수의 솔직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태식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아들의 미래, 그리고 예진에 대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사람이 중요하지, 집안이 뭐가 중요하냐.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예진은 좋은 아이였고 진수가 좋아한다면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정말요? 진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환영해. 경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진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진수야.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예진이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네. 진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경자를 바라봤어요. 경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분을 내가 아는 것 같아. 아신다고요? 군대에서 만난 적이 있어. 진수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 장태식이 저에게 했던 일들, 그동안 숨겨왔던 그 모든 이야기를요. 진수는 말없이 들었어요. 때로는 놀란 표정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얼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진수야. 너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진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진이는 괜찮아요. 진수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정말이야? 네, 예진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특했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아버지도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진수의 말이 경자의 말과 비슷했어요. 모두들 저에게 과거를 놓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진수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장태식에게 당한 상처를 발판 삼아 더 강해졌고 더 성공했습니다. 예진이한테는 말하지 않을게요. 진수가 덧붙였어요. 왜? 예진이가 상처받을까 봐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진수의 배려심이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예진을 아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좋겠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예진이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럼 결혼 준비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을까? 장태식을 사돈으로 만나는 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진수의 눈을 보니까 마음이 정해졌어요.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 해라. 정말요? 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지지해 줄게. 진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진수가 돌아간 후 저는 또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괴로워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였습니다. 정말로 장태식을 사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결혼식에서 그를 마주해야 할 텐데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며칠 후 진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예진이가 집에 와서 아버지께 뭔가 물어보고 싶어 한대요. 무슨 일인데? 잘 모르겠어요.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진수의 말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장태식이 저를 알아본 건 아닐까요? 언제 온다고 하니? 오늘 저녁에요. 그래, 알겠어. 저녁 때 예진이 진수와 함께 집에 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진이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어요. 어서 와, 예진아. 무슨 일이니? 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를 예전에 아신 적이 있으신가요?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니? 아버지가 이상해요. 상견례 이후로 계속 이상하거든요. 예진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장태식도 저를 알아본 걸까요? 어떻게 이상한데? 밤에 잠꼬대를 하세요. 자꾸 미안하다고 중얼거리거든요. 예진의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장태식이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그리고 술도 자주 드시고 예전보다 말수가 더 줄었어요. 예진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정말 아시는 분이신가요? 예진이 다시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수는 예진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직접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예진아, 앉아라. 저는 예진을 소파에 앉혔어요. 사실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 정말요? 예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군대에서 만난 적이 있어. 군대에서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40년 전 일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예진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그런 일을 하셨구나. 예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예진아, 그건 오래된 일이야. 하지만 잘못된 일이잖아요. 예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텐데. 아니야, 예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예진을 위로했습니다. 정말로 예진의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부끄러워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예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수가 다가가서 예진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예진아. 어떻게 괜찮아?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데. 예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예진아, 과거는 과거야. 지금의 너는 다르잖아. 경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예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예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제 개인적인 과거 때문에 이 아이가 괴로워하고 있다니. 예진아, 내 아버지를 만나봤니? 아직 못 만났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만나봐라.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제가 조언했습니다. 정말요? 응. 그래야 내 마음도 풀릴 거야.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예진아,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지금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가요? 내가 말한 잠꼬대를 보면 그런 것 같아. 미안하다고 계속 말한다면서 예진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 아버지도 그때와는 다를 거야. 제 말에 예진이 조금 위로받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할까요? 예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고 싶어? 아니요. 진수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진아,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해. 제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진의 잘못이 아니었고 예진은 좋은 아이였거든요. 정말요? 정말이야.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진아,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날 예진이 돌아간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진이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장태식이 미안하다고 잠꼬대를 한다는 말도 의외였어요. 혹시 장태식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진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예진이가 아버지랑 이야기했대요. 그래, 어땠대?
처음에는 기억 못한다고 하시더래요. 하지만 예진이가 자세히 말하니까 생각이 나신 것 같대요. 그래서 사과하셨대요. 정말 미안하다고. 장태식이 사과했다는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진이한테 말씀하셨대요. 그때 자신이 잘못했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진수의 말을 들으니까 장태식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예진이는 어떻게 반응했대?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대요.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나서는 조금 마음이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결혼 준비 계속 진행하고 싶다고 해요. 진수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결혼식이었지만 저에게는 긴장되는 날이었습니다. 장태식과 다시 만나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에서 장태식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날이니까. 경자의 말이 맞았어요. 오늘은 진수와 예진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어요. 결혼식은 오후 3시에 시작 예정이었습니다. 신도시 내 한 호텔 웨딩홀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로 양가 가족과 친지들만 모시는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정오쯤 호텔에 도착했어요. 신랑 대기실에서 진수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진수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응, 잘생겼네. 긴장돼요. 진수도 첫 결혼이라 떨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저도 예전 결혼할 때가 생각났어요. 경자와 결혼하던 그날도 이렇게 떨렸었거든요. 아버지, 오늘 힘들지 않으실까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장태식을 만나는 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정말요? 응, 오늘은 너희 날이야. 진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1시간 후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쪽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신부 쪽에서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장태식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상견례 때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어색한 표정으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장태식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참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먼저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진수가 정장 차림으로 걸어 나왔을 때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그 다음에 신부 입장이었습니다. 예진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 나왔어요. 장태식이 딸의 팔을 끼고 버진 로드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그가 떠올랐고, 한편으로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진을 신랑에게 인계하고 장태식이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결혼 선서가 이어졌어요. 진수와 예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맹세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좋은 아이들이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양가 부모들이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저와 장태식도 나란히 서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객들이 인사할 때마다 저희는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그 과정에서 장태식과 몇 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태식의 눈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축하 인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양가 가족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와 장태식은 마주보고 앉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태식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니에요. 서로 고생했죠. 저도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들 두셨네요. 예진 씨도 좋은 아이더라고요. 형식적인 대화였지만 그래도 말을 주고받으니까 조금 나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는 대부분 아이들 이야기였습니다. 진수와 예진의 미래, 신혼여행 계획,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요. 장태식은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씩 미소를 지었어요.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 간다는 안도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장태식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로비 한쪽으로 나가서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장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뭐가요? 예진이한테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했던 일들. 장태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장태식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장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예진이를 키우면서 더욱 후회됐어요. 내가 누군가의 자식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게. 저는 말없이 들었어요.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해요. 장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40년 동안 원망해왔던 사람이 이렇게 사과하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지금 이 아이들처럼 깨끗한 세상이 오길 바라서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그냥 두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태식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일은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저의 말에 장태식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경자와 함께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보. 경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로 오늘은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장태식과 다시 만나고 그와 대화까지 나누고 4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장태식 씨와 이야기 나누는 거 봤어요. 응. 어땠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과하더라. 그래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경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까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정말로 아직은 잘 모르겠었어요. 40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장태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진수와 예진이 인사하러 왔어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들른 거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진수가 깍듯이 인사했어요. 뭘 당연한 일이지. 예진이도 정말 기뻐해요. 좋은 가족이 생겼다고.
진수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예진이 저희 가족을 좋게 생각해 준다니 고마웠어요. 예진아, 앞으로 잘 부탁해. 제가 예진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잘 모시겠어요. 예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신혼여행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라. 진수와 예진이 떠난 후 저는 서재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긴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해도 오늘을 어떻게 버텨낼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무사히 끝나다니. 장태식과의 만남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증오는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수와 예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뻤습니다. 두 아이가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경자가 차를 가져왔어요. 오늘 일 생각하고 있어. 어때요? 조금 마음이 정리됐나요? 응, 조금. 정말로 조금이나마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태식 씨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경자가 말했어요. 그래. 예전에는 어떤 사람인지 몰랐지만 오늘 보니까 그냥 평범한 아버지 같더라고요. 경자의 말이 맞았어요. 오늘 장태식을 보니까 그냥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40년 전에 그 무서운 선임이 아니라요. 사람은 변하나 봐. 당연하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변해요. 경자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결혼식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손자, 손녀 이야기까지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괴로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서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는 40년 전 군대 시절이 나왔지만 예전처럼 악몽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경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응, 조금 그래. 정말로 기분이 나았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무거운 감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직원들도 제가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요? 비서가 물었어요. 아들이 결혼했어.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축하받을 일이었어요. 좋은 며느리를 얻었고 아들도 행복해하고 저도 마음의 짐을 많이 덜었으니까요. 점심때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예진이도 너무 기뻐해요. 진수의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어제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잘해주셔서. 뭘 당연한 일이지. 예진이가 정말 감사해해요. 좋은 시아버지를 만났다고. 진수의 말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경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 다행이에요. 경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내려놓으신 것 같네요. 응, 많이 내려놓았어. 정말로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원망, 분노, 그리고 상처. 모든 걸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들에 지배당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나오지 않았고 뒤척이지도 않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진수와 예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와 경자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괴로워했던 표정 대신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정말 좋아 보여요. 경자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옆에서 지켜봐줘서. 뭐료, 당연한 일이죠.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장태식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이겼습니다. 복수가 아닌 성공으로, 증오가 아닌 품격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아들과 그의 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